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11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절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밤에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잠복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번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부터 의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만나주겠다는데 왜 만나려고 하실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만나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뭐가 대화가 오가나?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저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의 생각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6월 3일까지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 이런 목표인 건가요? 아니면 3자 구도로도 이제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은 끝까지 뭐 희망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강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전투표율도 예전보다 높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어제 저녁에 김문수 후보는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 여기까지가 언론에 알려진 공식 유세 일정이었는데요. KTX로 부랴부랴 올라와서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반, 곧바로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가 천하람 의원실에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야밤에 급거 시도한 회동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초 들은 것과 다르게 의원실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김 후보는 기다렸습니다. 한 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덩그러니 앉아서 날짜를 하루 넘겨서 이렇게 오늘 오전 12시 40분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는다. 못 만났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관해서 모든 전화에 대한 수신 차단을 선언했던 이준석 후보죠. 눈앞에 없으니까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제 김 후보가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번 직접 찾아가봐라 조언을 했다고 하죠. 직접 그래서 찾아갔지만 일단 소득 없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나온 입장은 어떨까요? 개혁신당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야밤에 의원회관을 떠돌며 단일화를 호소하는 절박함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절박함이 국민이 아닌 정치 생명 연장의 꿈에서 비롯된 거라면 무책임한 태도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 김 후보는 정말 포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국회를 나서면서도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계속 접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단일화 이야기 조금 더 해봅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일화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6월 3일 투표 전까지, 그러니까 본투표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노력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 지난주 정도까지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은 모습들이 있었고 저희 당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에서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강론으로서 저희 후보 스스로를 더 홍보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피곤한 가운데 저렇게 밤에 찾아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단일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국민들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김철근 개혁신당 종합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아닌 정치생명 연장의 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저희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리고 개혁신당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개혁신당은 하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단일화에 응하고 혹시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라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절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밤에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잠복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번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의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만나주겠다는데 왜 만나려고 하실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만나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뭐가 대화가 오가나? 그런 게 존재되지 않는다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저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의 생각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으니까요. 전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면 이준석 후보의 마음도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일화하게 되면 내가 내란 세력의 내란에 동의하는 행태가 되는 거다.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열렸는지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나 이번 대선을 이재명 후보를 막는 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12월 3일, 4일 밤 우리 국민들은 그 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소위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계속 옹호하고 비호했던 국민의힘 이런 세력들을 응징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데 갑자기 이 선거의 프레임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다? 이재명 후보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의 핵심 잘 모르고 있다. 민심을 모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다시 한번 민심의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6월 3일까지 네.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 이런 목표인 건가요? 아니면 3자 구도로도 이제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은 끝까지 뭐 희망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강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전투표율도 예전보다 높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별명이 파파미입니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여드리기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후보가 후보의 매력, 후보의 가족들의 매력을 더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짚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을 막는 것 역시도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지금 이런 폭정이랄까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넘어서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게 폭정은 뭘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비판인 거예요. 아니 그 정권에 대해서 장악을 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어떻게 폭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입법부를 우리가 강탈했습니까?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폭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안 그러시게 되면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내란을 옹호한다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으실 거예요.